갤럭시 노트 7 단종 사태를 맞은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30% 가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업을 맡는 IM 부문의 영업이익은 1,000억 원으로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임시주총에서 등기이사로 공식 선임되면서 이른바 JY 시대가 본격 막을 열었습니다. 경영 전면에 나선 이 부회장이 삼성에 가져올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알아봅니다. 다음 달 3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건설사들이 눈치 작전에 들어가면서 3만 가구가 넘는 물량이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은행 대출도 2주 안에만 철회 의사를 밝히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반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7일 목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3분기 매출이 47조 8,200억 원, 영업이익은 5조 2천억 원으로 확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 매출은 작년 1분기 47조 1,200억 원 이후 6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영업이익은 2014년 3분기 4조 600억 원 이후 8분기 만에 최저 수치입니다. 매출은 지난해 3분기보다는 7.48%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9.67%나 줄었습니다. 이 같은 실적 부진의 원인은 갤럭시 노트 7 단종 여파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갤럭시 노트 7 단종 사태로 스마트폰 사업을 맡는 IM 부문의 영업이익은 1,000억 원으로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3조 3,700억 원, 디스플레이 부문은 1조 200억 원으로 IM 부문의 부진을 만회했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등기이사로 공식 선임됐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의 3분기 확정 실적도 발표됐는데요. 등기이사 자리에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삼성전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등기이사에 선임이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은 책임 경영이자 향후 이재용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오전 10시 서초동 사옥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삼성전자 프린팅 사업부의 분할 매각 승인과 이재용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건이었습니다. 이번 임시주총은 28년 만에 열린 것으로 예상대로 이재용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은 무난하게 통과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관례에 따라 오늘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은 2008년 이건희 회장 퇴진 이후 8년 만에 오너 일가가 등기이사로 등재된 겁니다. 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등기 임원 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열린 주총에서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를 비롯한 이 주주들의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 역시나 이 찬성 의견을 냈는데요. 지분 8.69%를 보유한 국민연금도 투자위원회를 열어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삼성전자 측의 회사 분할과 특별 배당 등을 요구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도 주총에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는데요. 주주들은 오너인 이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등기 임원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바뀌고 또 이 부회장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등기이사에 선임이 되면서 총 4명의 새로운 이사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과 함께요. 윤부근 대표이사 사장, 신종균 대표이사 사장 등 4명입니다. 이상훈 경영지원실장은 사내 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 다른 사내이사처럼 부문장 직함을 갖지 않고 총괄 지휘자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회장이 등기이사로서 당면한 과제는 우선 갤럭시 노트 7의 단종 사태로 표면화된 신뢰와 브랜드 위기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화 원인을 규명하고 리콜에 이어진 소송 등 후속 사태를 수습해야 합니다. 또 연말 사장단과 임원 인사 조직 개편에서도 이재용의 뉴 삼성 색깔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당장 임원 인사를 앞두고 신상필벌과 함께 대규모 감원이 예고되고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총에서 이 프린팅 솔루션 사업부의 매각도 안건이 통과가 됐죠.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오늘 열린 주총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뿐 아니라 이에 앞서서 이 프린팅 솔루션 사업의 분할을 통해 미국 HP에 매각하는 안건이 의결을 통과했습니다. 실제로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11월 1일자로 이 프린팅 솔루션 사업부를 분할해 자회사를 신설하는 절차를 거쳐 1년 이내 지분 100%와 해외 자산을 HP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매각 금액은 10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 1조 1,900억 원입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권에 전에 오늘 삼성전자가 3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가장 많이 주목됐던 부분이 스마트폰 사업을 맡고 있는 이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업 담당하는 무선 사업의 실적이었을 맞습니다. 텐데요. 이 갤럭시 노트 7 단종에 따른 여파로 이 IM 부분의 실적이 최악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 관건이었는데요. IM 모바일 사업부의 영업이익은 1,000억 원에 그쳤습니다. 손익분기점을 간신히 넘기는 했는데 사실상 최악의 실적입니다. 지난 2분기 무선사업부의 영업이익이 4조 3천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96%나 줄면서 영업이익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진 건데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시작한 이래 최악의 성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실제 갤럭시 7 단종 직격탄을 제대로 맞은 모습인데요. 발화 문제로 출시 2달여 만에 단종이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7 1차 리콜에 따른 손실 1조 원, 단종 후 교환 환불에 의한 직접 비용 2조 6천억 원, 기회 손실 3조 원 중반의 손실을 추정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3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3만 가구가 넘는 물량이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와 건설사 등 공급자들의 눈치 작전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반 분양시장과 재건축 시장에서 거침없이 물량을 쏟아내던 공급자들이 시장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입니다. 오늘 부동산 인포 조사에 따르면 연내 청약 일정을 잡지 못한 가구는 전국 총 3만 1,000여 가구입니다. 오는 11월부터 12월 전국에서 분양 일정을 확정한 물량의 41%에 달합니다. 막바지 분양 확정 물량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봐도 26%가량 줄었습니다. 일단 최근 한 2년 사이에 공급이 꽤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급이 많았던 부분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규제와 관련된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분양 시기를 잡지 못하는. 이 같은 상황은 연일 강세를 보이던 재건축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인포 조사에 따르면 올해 11월부터 12월 전국에서 재건축 분양을 확정한 물량은 4,787가구입니다. 올해 분양 의사를 밝혔지만 일정을 정하지 못한 물량은 절반 수준인 2,446가구에 달합니다. 이들 물량은 다음 주 발표될 정부의 규제 수준, 재건축 추진 시 조합원 간 의견 불일치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올해 남은 2달간 재건축 확정 물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18% 늘었습니다. 특히 11월부터 12월 수도권 재건축 물량은 총 4,737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6% 증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내일부터 은행 대출도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 없이 반품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대출을 받은 이후 더 싼 금리의 대출 상품을 알더라도 이 중도상환 수수료 때문에 갈아타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14일 안에만 철회 의사를 밝히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돼 이러한 부담이 사라진 겁니다. 정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국내 은행들은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로 4,884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더라도 낮은 이자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늘면서 은행만 득을 본 셈입니다. 앞으로는 수수료를 물지 않고도 14일 동안은 대출 철회가 가능해져 금융소비자들도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일부터 우리, 하나, 시티, 대구, 제주은행을 시작으로 대출 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28일에 대출금을 받았다면 11월 11일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4천만 원 이하 신용대출과 2억 원 이하인 담보대출을 받은 개인입니다. 철회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철회 때 대출 원리금 상환과 함께 근저당권 설정 비용과 감정평가 수수료 등 부대 비용은 지불해야 합니다. 또 남용 방지를 위해 철회권 행사 제한을 뒀습니다. 한 은행에서는 1년에 2번, 전체 금융회사에서는 한 달에 한 번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농협, 신한, 국민은행 등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 철회가 가능하고 오는 12월 중에는 보험사와 카드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올해로 60주년을 맞는 국민조미료 미원이 즐거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상은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 코믹한 홍보 영상을 만들고 새로운 제품도 출시했는데요. 대표 장수 제품으로 쌓은 신뢰에 새로움까지 더해 청춘 조미료 미원으로 거듭난다는 방침입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CG로 만든 슈퍼주니어 김희철이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이유아이의 핑미춤을 춥니다. 이 영상은 공개 28일 만에 누적 조회수 140만 건 이상을 기록하면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올해로 60도를 맞는 국산 1호 조미료 미원은 최근 젊은 소비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도 선보였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2월 미원하면 떠오르는 흰색 조미료가 아닌 다시마를 넣은 연녹색 미원을 출시했습니다. 포장에도 다시마 느낌을 그대로 담아 자연의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한 20, 30대에 대해서 무관심을 관심으로 돌리고 이 미원은 감칠맛이다라는 그 본질을 알리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MSG 유해성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던 미원은 최근 이 논란에서 벗어나면서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미원은 작년 국내에서 1,027억 원이 팔렸습니다.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미원의 매출도 2013년 405억 원에서 작년 444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작년 미원의 해외 매출은 국내 매출의 2배 수준인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그동안 돈으로 주로 냈던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가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영향이 컸는데요.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같이 현금이 장악했던 결제 시장에서 카드사가 외연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현금으로만 오가던 부동산 관련 수수료 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금 결제가 주를 이루던 부동산 중개업 중에서 카드 결제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입니다. 여신금융연구소가 발표한 카드 승인 실적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달 부동산 중개업의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은 1,16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5.7% 급증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됐던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8월 말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 영향이 컸습니다. 돈으로 냈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확대에 발맞춰 카드사들이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도 부동산 수수료 시장에서 카드 결제가 증가한 데 한몫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인 곳은 신한카드로 중개수수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캐시백 혜택과 무이자 할부 서비스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는 기프트 카드를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중개 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하도록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카드사들이 마케팅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카드사들이 더 프로모션에 캐시백 이벤트 같은 데 투입될 수도 있고요. 앞으로 더 카드 납부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지난 9월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은 61조 3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1% 늘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비용을 공평하게 나눠서 내는 더치페이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세에 맞춰 금융결제원과 국내 16개 은행이 모여 만든 스마트폰 지갑 앱 뱅크월렛도 이 더치페이와 회비납부 요청 기능 등을 추가해 경쟁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지갑 앱 서비스 뱅크월렛에 더치페이와 각종 회비 납부 요청 등이 가능한 뱅크머니 청구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금융결제원과 16개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뱅크월렛 앱은 뱅크머니를 충전해 스마트폰만 있으면 지갑을 따로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만든 1세대 핀테크 서비스입니다. 뱅크월렛 앱을 이용하면 휴대폰 번호만으로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고 전국 편의점 바코드 결제와 온라인 쇼핑몰 결제가 가능합니다. 뱅크머니 청구 기능은 더치페이 내역과 청구 그룹도 관리할 수 있어 모임이 잦은 고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더치페이를 하거나 모임 회비를 요청하고 또 납부할 수 있도록 은행권 공동 지갑인 뱅크월렛에 청구하기 기능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금융결제원이 이번에 뱅크월렛 앱에 더치페이 등의 기능을 신설한 것은 최근 김영란법으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나눠내기 문화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개별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에서 잇따라 더치페이 기능을 내놓자 기존 이용 고객들을 지키기 위해 뱅크머니 청구 기능을 개발, 추가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가 지난 7월 뱅크월렛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경쟁력 확보가 절실해진 것도 기능 강화에 나선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뱅크월렛 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결제 가능한 모바일 가맹점 19,000개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뱅크월렛은 약 21,200개 전국 편의점 매장과 약 22,000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네이버의 분기 매출액이 해외 사업과 모바일 광고 호조에 힘입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이버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작년 동기보다 20% 늘어난 1조 131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네이버의 분기 매출이 1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7% 증가한 2,823억 원, 당기 순이익은 69% 증가한 1,98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분기 매출 증가는 메신저 라인 등 해외 매출과 모바일 광고 매출이 이끌었습니다. 해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7%, 올해 2분기 대비 6% 늘어나 전체 매출의 37%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광고의 경우 모바일 매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성장한 7,49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은행권 수신금리가 9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달째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9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1.35%로 8월보다 0.04%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나 정기예금 가운데 금리가 2% 이상인 상품은 사상 처음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000만 원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연간 이자로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달 2.8%로 8월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 8월 전달보다 0.04%포인트 오른 데 이어 2달 연속 오름세를 나타낸 겁니다. 이에 따라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해 1월부터 7개월 동안 꾸준히 떨어진 바 있습니다. LG화학이 미국 가정용 배터리 시장에 진출해 전기차 업체로 유명한 테슬라와 직접 경쟁하게 됐습니다. LG화학은 오늘 미국의 주택용 태양광 패널 업체 썬런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 썬런은 미국에서 전기료가 가장 비싼 하와이에서 가정용 전력 저장 시스템에 테슬라의 배터리를 사용해 왔는데 LG화학으로부터도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썬런의 태양광 발전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제품인 브라이트박스에는 LG화학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LG화학이 썬런과 손잡고 배터리를 태양광과 결합한 시스템으로 미국 시장에서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와 싸우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장이 아닌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비율이 작년 처음 80%를 넘어섰습니다. 사망자 5명 중 4명은 화장을 하는 셈인데 1994년 화장 비율이 처음 20%를 넘어선 후 21년 만에 4배가 됐습니다. 12월 개통하는 수서발 고속철도의 요금이 KTX보다 평균 10% 낮게 책정됐습니다. 이 철도를 타고 부산에 갈 경우 52,600원이면 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15만 원으로 2002년보다 2.8배 증가했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지난 2014년 독일 가전 매장에서 삼성전자 세탁기와 건조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 소식 없기 때문에 큰 일교차에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일교차는 줄어들겠지만 비가 오겠는데요. 이번 비는 새벽에 시작되겠고요. 양은 남해안 제주도 20에서 50, 그 밖에 남부지방 10에서 30mm가 되겠고요. 중부는 5mm 내외로 적겠습니다. 이번 비는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충청 북부, 경북 북부는 낮에 그치겠고요. 충청 남부와 호남, 제주도는 늦은 오후에, 영남은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토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8도 등으로 전국적으로 기온이 낮아지겠는데요. 특히 강원 산간 지역으로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일요일에는 4도까지 떨어지면서 더욱 쌀쌀해지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는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충청 북부는 낮까지 비가 오겠고 충청 남부는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새벽부터 종일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낮 기온 속초 15도, 울진 16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저녁까지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낮 기온 광주, 부산 18도로 선선한 가을 날씨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해상에도 비가 오겠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에 내리는 비마저 토요일에 그치고 나면 주말 동안 전국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